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문선생입니다. 자 오늘 HLB 준비를 했고요. 날짜와 시간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장이 마감됐으니까 시간 외를 보도록 할 건데 0.46 거래량 별로 안 쌓여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지나가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뭐지 오늘 하락이 나왔고 어제는 상승이 나왔고 뭐 요런 흐름이에요. 그냥 이제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다 정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현재 여기서 이제 계속 하락을 하고 추가 하락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이 좀 이제 의미가 있으니까 지켜줄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한번 깰 가능성까지도 우리는 열어두면서 바라보자. 하지만 이런 구간이 오게 되면은 우리는 과감하게 소액으로라도 매수를 잡아야지 좋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단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10일 이평선 지속적인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얘 뭐 쉽게 뚫고 올라가기 힘들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21선이 있기 때문에 저항받고 눌릴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현재 여기서부터 말씀드린 부분이죠. 하락을 했어. 근데 그때 당시에 5일선, 11선, 21선, 61선 다 이격이 너무 벌어졌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얘가 캔들이 이렇게 놀아주면서 21선 그리고 이제 여기 61선, 뭐 121선 이런 거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과 함께 이런 걸 바라보자. 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전혀 바뀐 게 없고요. 현재 그 흐름 그대로 일단 나와주고 있고 현재 그럴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거래량 뭐 이게 우리가 어제는 뭐 하루에 4% 올랐어. 뭐 이제 이러고 오늘은 3% 떨어졌어. 이런 게 있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도 6%나 올랐어. 뭐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래 봤자 어때요? 거래량이 83만 주. 의미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은 어때요? 56만 주 하락을 했지만 어때요? 의미가 없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HLB가 뭐 좋은 흐름 이제 우리가 사실은 전망을 보고서네 바라보고 있는 거지 현재 뭐 단기적으로서 얘가 움직임이 커서 그걸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작은 움직임에는 흔들릴 필요가 없다. 작은 움직임에는 대응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할 거고요. 그러면은 전망은 어떻게 단기적,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이유들, 근거들이죠. 전부 설명드리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11월 말을 하고 있어요. 11월 중순, 중순에 BIMO라고 하는 비모라고 하잖아요. 바이오 리서치 모니터링 이거를 이제 끊는다라는 이제 결과가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지만 전혀 많이 중요하지가 않다. 왜? 이때 CR을 받을 때 5월 달에 이미 조치 불필요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형식상 진행한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실은 뭐 의미가 없고 이거는 당연히 결과가 긍정적일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왜냐? 현재 여기서 5월 달에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개념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클래스 2야. 와, 미쳤어. 거봐. 내 말이 맞지? 악재지? 끝났지? 거봐. 내 말이 맞지? 이렇게 하는 안티들. 예. 근거 없는 안티들. 논리 없는 안티들. 이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신나가지고. 근데 그때 하락을 했어요. 우리가 악재와 호재의 크기를 따질 때는 시장에서의 반응을 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떨어졌어. 그죠? 떨어졌는데 거래량 어때요? 380만 주.
여기 263만 주, 그다고 170만 주, 심지어는 170만 주로 반등까지 보여주는 흐름 보였어요. 그러니까 매도세가 생각보다 매우 약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CR을 받을 때는 어땠어요? 1,600만 주, 여기가 2,100만 주, 그죠? 그리고 600만 주, 다음날 4,400만 주까지 이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 기간 대비 거래량을 보시는 것과 여기 기간 대비 거래량이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굉장한 기간 대비 거래량 여기가 압도적입니다. 매우 많이 터졌어요. 매우 많이.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현재 여기가 떨어진 게 5월 말쯤이잖아요. 5월 20일 날. 제가 뭐 설명을 드렸던 적이 좀 많은데 이 매수 체크를 하시고 보시게 되면 좀 더 직관적으로 보여요. 여기서 5월 달, 5월 달 말로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 누가 이 주체 우리가 좀 크게 보고 있는 게 요 세 개잖아요. 누가 매수를 그렇게나 했길래 이 어마무시한 하락세를 받아먹었을까? 누가죠? 누구? 그죠? 외인과 개인인데 이 여기서 개인이죠, 사실은 개인. 단위가 다르고요. 그죠? 물량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을 하고 안정을 취하고 그다음에 매물대를 소화시켜주는 흐름 600만 주, 그다음에 다시 한번 더 거래량이 터지는 7월 초 1200만 주, 1200만 주, 그다음에 900만 주 이런 거래량이 터졌을 때 다시 폭발적으로 올라갈 때 그때도 누구예요? 여기죠. 여기. 그죠? 계속 다릅니다. 단위가. 물량도 다르고요. 그러면은 지금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현재 11월 중순에 비모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쓸어 담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이 세력들이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뭐예요? 개인의 운전수란 거죠. 개인이 주체란 소리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종목을 세력주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메이저 수급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운전수인 종목을 우리는 수급주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철저한 세력주인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마무시한 돈을 투입했는데 그 돈을 차익 실현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했겠죠. 어느 정도 매도는 합니다. 그리고 주가는 떨어지고요. 하지만 매물대를 소화시켜주는 사람들, 그 물량이 나오는 거래량이 훨씬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는 그 결과를, 이유를 말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나올 만한 매도 물량들을 소화시켜 줬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하지만 거래량이 어때요? 바닥을 쳐.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거래량이 바닥을 쳐. 그러면은 힘이 굉장히 약해졌다라는 뜻인 건데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래 올라가네. 그죠? 그 말은 즉슨 나올 만한 매도 물량들이 소화가 됐다라는 뜻인 겁니다. 매수 힘이 약한데 올라가고 있어. 이거였어요, 이거. 그죠?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력들이 매도란 걸 못했다라는 소리입니다. 차익 실현을 못했어요. 그러면은 얘네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얘네는 늘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지만 기대감으로 올려요. 기대감으로. 결과로 올리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그랬어요. 기대감으로. 그러면 기대감이 필요해요. 이모 좋은 소식이 나와. 그 다음으로 바로 이어지는 게 뭐예요? CMC죠. 12월. 12월에 CMC, 야, 비모가 좋은 결과 나왔대. CMC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야. 와, 기대가 돼. 기대감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차익 실현을 여기까지도 볼릴 수 있어요. 차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조금 조정을 주는 이런 흐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제 12월 CMC니까 가장 유력한 게 1월, 2월 이때를 바라보고 있고요. 3월 20일이지만 그죠? 1월, 2월 그렇게 된다면은 이 결과가 좀 더
앞당겨서 나온다는 뜻이고, 앞당겨서 결과가 나온다는 뜻은 승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고, 승인이 난다라고 한다면, 또 결과가 앞당겨진다라고 한다면 클래스 2로 인해서 떨어졌던 이 악재 회복이 안 될 수가 없겠죠. 안 될 수가.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 있는 게, 자, 11월 한 다음에 요거 나왔어. 기대감이야 하고 올라가. 특정 악재든 뭐 재료 소멸이든 이모, 저 CMC, 그죠? 결과가 나와. 결과가 나왔는데 누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12월 말 혹은 1월 초 이쯤 될 수 있겠죠. 그 이후로 다시 우리는, 요거 다시 막 털면서 막 이렇게 난리가 날 거예요. 뭐 유한양행, 알테오젠, 뭐 어쩌고저쩌고 다 보시면은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HLB에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애초에 제약 바이오 종목이기도 하고요. 음, 앞으로 지금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좀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이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종목이기 때문에 얘는 변동성, 즉 대응의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이유가 뭐예요? 현재 코스닥 150, 여기서 코스피로 넘어갈 생각을 안 해. 계속 얘기가 나오죠. 작년 말부터 얘기가 나오는데 추진을 하지 않아. 주주명부 폐쇄, 이사회 소집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 안 해요? 코스피로 넘어가면은, 얘네가 이제 자금이 들어오죠. 외부 자금들이, 큰 돈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 세력들이, 돈들이 섞이면서 이 세력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 종목을 운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승인과 더불어서 코스피 이런 걸 추진을 할 확률도 굉장히 높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호재가 지속적으로 터지면서, 그죠? 호재가 무슨 말이냐면은 리보세라닙 코스피 이전 상장, 그 다음에 다른 약물의 FDA 승인을 말합니다. 제2의 리보세라닙, 3의 리보세라닙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 설명드릴 거예요. 하여튼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응 난이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통하시는 분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좀 대응을 도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네이처셀 최근에 좀 잘 가고 있죠. 하여튼 이제 이런 방식으로 소통하시는 분들 좀 있어서, 이렇게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HLB 소통 그리고 대응 그리고 앞으로 제가 뭐 설명을 다 드리기는 할 거지만 우리 여러분들 까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그때 이제 앞으로 나올 만한 재료들 이런 거, 그리고 호재 악재 소식이 뭐 새로 나왔다 이런 거,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죠. 타점,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H, H라고만 한 글자, 우리 소통하는 번호는 3414-7739번입니다. 여기다가 남겨주시면 되고요. 좀 더 디테일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평단가 같이 남겨주시면은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구간별로, 평단가별로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소통방은 제가 입장하시는 방법을 따로 알려드리기는 했는데, 여기서도 다 뭐 웬만한 건 알려드리지만 아무래도 영상만큼은 알려드리지 못해요. 그래도 시장을 이해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이것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익숙치 않은 분들 좀 있어서 보내드리면은 쭉 읽어보시면 도움 많이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제가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HLB 그룹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등록을 포함을 시켜드리고 있다가 온다, 바로 전체 발송 하면은 우리 여러분들, 바빠서 내가 못 봤어, 이렇게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하고 화장실 가서라도 매수, 매도, 수익 꼭 챙겨 가시길 바래요. 그리고 아직까지 저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런 걸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돈은 받지 않습니다.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돈은 유튜브가 챙겨주고 있고요. 저는 오로지 우리 여러분들한테 구독과 좋아요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HLB
드릴 말씀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도 많은 것 같고 자 이런 걸 우리가 좀 알고 지나가야 돼요. 아 죄송합니다. HLB 말고 이 항서제약에 대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자, 이 항서제약 차트인데 얘네 좀 흐름이 나쁘지 않죠. 얘네는 뭐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1.44 올랐네요. 근데 이제 항서제약 그리고 홍콩 상장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은 뭐 어쩌고저쩌고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내용입니다. 헝루이 제약이 항서제약이에요. 얘가 지금 홍콩 시장에 상장을 추진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뭐가 있냐면은 일단 홍콩 시장은 선진국 지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은 사실은 이제 신흥국이에요. 신흥국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 더 셀까? 자금력이 당연히 여기라는 거죠. 여기.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자금력이 좋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투자 자금들과 그리고 펀드 자금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훨씬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패시브 자금들이 유입이 될 건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HLB로 인해서 항서 제약을 아는 것처럼 새로운 투자자들이 몰랐던 사람들이 항서 제약이 뭐야 얘 지금 FDA 한다고? 승인 났다고? 승인 난다고 이제? 이런 거죠. 그죠? 그로 인해서 누구랑 뭐 어쩌고저쩌고 HLB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니까 이게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시간이 좀 더 걸린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때쯤이 되면은 이미 또 언제일까요? 또 12월과 1월. 제가 호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다른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얘네가 상장을 해 HLB를 알게 됐어. 그리고 코스피 상장까지 그때 이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호재가 이어지는 그리고 HLB로 대형 펀드 그리고 외국계 자금들까지 돌아오면서 가능성이 좀 커지면서 이게 주가 상승이 좀 걷잡을 수 없이 좀 강하게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HLB가 여러분 여기 공식 블로그 이런 데 보시게 되면은 얘네가 여기서 요런 걸 봐야겠네요. 여기서 이런 걸 있었죠. 인수를 한다. 그리고 HLB 검색을 하시면은 또 얘네는 또 얘네를 인수합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HLB가 이번 연도만 하더라도 이제 계열사들이 한 것까지 다 포함을 하면은 4개의 계열사를 이제 얘네가 인수합병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은 대형 빅파마, 빅파마 기업들이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열사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미래에 어마무시하게 좀 자신이 있으니까 이러한 흐름을,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노포커스 인수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다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현재 이 HLB가 이렇게 덩치를 불리는 이렇게 계열사를 늘리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 결국에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항암제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핵심이죠, 핵심. 항암제 시장을 중점적으로 가져갈고 이제 부가적으로 뇌질환 그리고 유전병, 감염병 요런 거 이런 걸 가져갈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 항암제인데 이 제노포커스는 독보적인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유전자 분석과 그리고 게놈에 대한 편집이다. 이 정도만 우리가 알아도 돼요. 왜 그러냐? 현재 항암제란 말씀을 드렸는데 암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지금 제노포커스가 하고 있는 이러한 이제 뭐 원재료, 이런 핵심 원료 이런 거 있거든요. UDCA 이게
제조 효소 이물질인데 이게 여기다가 이제 우루사 핵심 원료예요. 그리고 대웅 바이오에다가 공급을 하고 있는 건데 간장 치료제 그리고 간 기능 회복 이렇게 그리고 활성산소 제거 그러니까 간암 환자 기능 회복이라는 소리죠 이거는. 이 항암제 우리 HLB의 방향성에 얘네가 꼭 필요하며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얘네의 이런 기술들이 시너지를 좀 강하게 낼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현재 리보세라닙을 지금 말씀드렸던 게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키트루다 그리고 소라페닙 그리고 우리의 뭐 라이벌이라고 불리는 옵디보 여보이 얘네들에 비해서 기술력이 앞서는 것들이 좀 많은데 이 간암이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간암이 부작용이 좀 세가지고 이걸 잡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이 FDA도 얘네가 간암을 심사하는 거에 이번에 처음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작용이 어떤 게 쓰냐? 생명이 위험해요, 이게.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망률을 줄이는 것이 되게 좀 중요한데 뭐 키트루다니 뭐 소라페니니 얘네는 뭐 이제 됐고요. 옵디보 여보이라고 하는 애들 얘네는 21%. 와, 대박이야. 할 수 있는데 우리의 리보세라닙은 40%를 잡았습니다. 매우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이 반암 부작용 이런 것도 이제 기간과 뭐 강도, 이 반감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면역 항암제의 반감기가 이제 투여 약물의 50% 되는 기간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20여일이에요. 20여일. 근데 우리 리보세라닙, 캄렌리주맙, 약효를 떠나서 11시간, 11시간. 이것도 어마무시한 장점입니다. 약물의 부작용이 적은 것은 반감기가 길면 좋고요. 그리고 부작용이 큰 약물은 반감기가 짧아야 좋습니다. 근데 사망률 얼마고요? 얼마라고요? 40%를 줄였고요. 그리고 이제 리보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표적 항암제로서 얘네가 이제 11시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지금 우리 간암이죠, 간암. 간암인데 사실은 이게 간암뿐만 아니라 다른 암에도 적용이 가능했죠. 이미 적용을 했죠, 이미 리보세라닙이. 그리고 그래서 타 약물과도 병용 확장성이 기대가 된다 였었고요. 그 말은 즉슨 이에 대해서 시장을 얘네가 확장시키는 시장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무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암의 3, 4기 분들까지도 투약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기, 2기 좀 더 진행이 덜 되신 분들은 완전한 치료가 가능하다 이미 보여줬고요, 케이스를. 그러면 치료 이후에 뭔 소리예요? 간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부분까지도 나아간다는 소리죠, 이거는. 하여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영상에서 웬만하면 좀 다른 얘기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막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여러분들도 얘기를 좀 들어봤을 때 주가가 놀아주고는 있어. 하지만 클래스 2 걱정은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CMC잖아요. CMC. 이 CMC라고 하는 게 사실은 와 엄청나게 기술력에 문제가 있어. 이것보다는 요게 생산 공정과 그리고 품질 관리잖아요. 그죠? 사실 이 부분이 어 얘가 그죠? CRL 이렇게까지 시간이 있었는데 과연 요거를 항서 얘네가 준비를 다 못했을까 싶어요, 저는. 이미 다 했다라고 지들은 얘기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는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죠. 그 불안 심리가 이번에도 나오게 된 거고요. 근데 시간은 충분히 있었고요. CMC
이게 결과가 조만간 얼마 안 남았죠. 시간은 좀 빠르게 가니까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그전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주가는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HLB가 제가 이제 이전에도 계속 그 기대감으로 주가를 움직였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거를 이용하는 게 맞고요. 우리 주식 시장은 애초에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나서 재료가 나오면은 재료 소멸이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한번 이렇게 눌렀다가 가는 이런 흐름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도 이 기대감에 우리도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하자. 그래서 타점을 잡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양봉 쭉 나왔어. 와, 이제 출발이야. 거래량 들어왔어가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출발 신호는 절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내가 매수를 들어갈 거야. 왜? 왜? 들어가는데 이게 말고 자 이제 기간 개념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난 시간이 아까워 하신 분들 좀 많아서 와 이제 조만간 출발하겠구나 싶을 때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 그때 타점을 제가 잡아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제가 좀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번호 요거 다시 설명드릴게요. 3414에 7739번입니다. 요거 기억을 하셨다가 대응 놓치지 마시고요. 잡아가시고요. 얘네가 이제 5에서 6년 동안에 계속 이제 위암, 삼상 관련해서 8,500원에서 85,000원까지 보낼 때 그리고 나노 포커스 가지고 3만 원에서 6만 원 보낼 때 그리고 2번이죠. 가남 갔다가 이거 눌렸어요. 3만 원에서 13만 원이죠. 13만 원 보낼 때 전부 결과가 나왔나?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다 기대감으로 올린 거였어요. 이번도 똑같죠. 올렸는데 결과 나왔어? 안 나왔단 말이죠. 안 나왔는데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과 뭐야? CRL이었네. 근데 끝나지 않았다. 다시 올라오고 수급 들어오고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도 클래스 2 조금 미뤄진 것뿐이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끝나지 않았는데 이 CRL, FDA 승인 나고 나서 그 이후가 저는 좀 더 중요하다. 그때 더 이 호재들이 더 막 몰려가지고 쏟아져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뭐 이렇게 대학바이오 얘네가 이제 HLB가 뭐 하고 있는지 이런 거 뭐 이제 다 좀 사실 보면 좋은데 보시는 분들 별로 없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바빠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더 하나하나 뭐 이제 공부를 하는 것도 좀 바쁘고 좀 시간도 없으시니까 제가 이런 거 다 좀 보고 있고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이제 이 간암 끝난 다음에 바로 선낭암 이제 침샘 주변에 암 있잖아요. 그거랑 그다음 바로 위암 이런 거 이제 바로 FDA 승인 요청할 준비가 이미 끝났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하여튼 이런 거 제가 재료에 대해서 그리고 뭐 앞으로 얘네 일정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좀 바쁘신 분들 그리고 이제 대응 필요하신 분들은 그에 따른 대응 도와드리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제 영상 많이 시청을 해주시고요. 그러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분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예, H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운전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여행 많이 다니시니까. 자, 여태까지 저는 문 선생이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